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자문위원 조남진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미 점령군과 합작하여 만든 나라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부 정치인들이 대한민국 건국을 비하하거나 부정하는 말들을 분별 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들은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미 점령군과 합작하여 만든 나라,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 대한민국은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나라 등등입니다. 이런 발언들은 모두 종북주의 역사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종북주의 역사관이란 우리 민족의 정통성이 북한에 있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조작된 역사관을 말합니다. 종북주의 역사관, 즉 종북사관의 핵심 내용은 이승만을 비롯한 건국 세력은 친일파이며 친일파가 세운 대한민국은 정통성이 없는 나라,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 친미, 친일, 기회주의 땅인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북한은 주체의 나라, 자주의 나라라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역사를 왜곡한 이유는 대한민국 건국 자체를 부정해야 하기 때문에 건국의 수훈자인 이승만 대통령을 친일파로 몰고 대한민국 체제의 우수성을 부정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기적을 이룬 박정희 대통령을 친일파로 지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행해지는 것이 최근 갑자기 나타난 현상인 멀쩡한 사람 친일파 몰기 소동입니다. 오늘의 주제인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미 점령군과 합작하여 만든 나라라는 주장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친일파가 미 점령군과 합작했던 뜻풀이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친일파는 대한민국 건국 세력을 대표하는 이승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미 점령군이라 하면 그 당시 군정사령관 존 하지 장군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하지와 합작하여 만든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승만은 과연 친일파인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건국 부정 세력은 이승만이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을 할 당시 신문에 기고하거나 언론에 인터뷰한 내용을 악의적으로 날조내지 변조하여 친일파로 몰고 있습니다. 이승만의 친일 여부를 가리려면 많은 예를 들 필요조차 없습니다. 이승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을 역임했습니다. 이승만은 태평양 전쟁 전 일본 내막기라는 저서를 출간했습니다. 이 책의 주제는 일본은 반드시 미국을 침공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승만은 6.25 전쟁 중인 1952년 독도 동쪽 해상에 평화선을 선포하고 이 선을 침범하는 일본 어선을 모조리 납포했습니다. 만일 이승만이 친일파라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친일파 정부라는 말이고, 일본 내막계는 친일파가 일본의 미국 침국을 주장했다는 것이며, 또한 친일파가 평화선을 선포하고 일본과 첨예한 대립을 했다는 것이 됩니다. 과연 이승만이 친일파인지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 점령군으로 지칭되는 하지 장군이 누구인가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 장군은 일본군 패망 당시 오키나와를 점령하고 있던 미 제24군단장이었습니다. 그는 38도선 이남을 점령하라는 작전명에 따라 한반도로 진주한 후 일본 총독의 항복을 받고 일본군을 무장해제시킨 점령군 사령관입니다. 하지 장군은 진주와 동시에 남한의 군정사령관 임무를 맡아 3년 동안 입법, 사법, 행정 등 3권을 행사하는 최고 통치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혼란스러운 해방정국에서의 최대 이슈는 정부 수립 방법을 둘러싼 정파 간 국가 간의 대립이었습니다. 당시 거론됐던 대표적인 정부 수립 방안은 신탁 통치안과 남한 단독 정부 수립안입니다. 신탁 통치안은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서 한국에는 자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5년간 미국, 소련, 영국, 중국이 신탁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견습정부격인 임시정부를 구성하고 임시정부 수립을 돕기 위한 미소공동위원회를 설립한다는 내용입니다. 한반도 단독정부 수립안은 소련의 한반도 공산화 야욕으로 자유민주주의 통일정부 수립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임시적으로 남한 단독정부를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신탁 통치를 추진하는 중심 인물은 미 군정사령관 하지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미 국무부와 뜻을 같이하여 미소공동위원회를 통한 신탁 통치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신념과 좌우 합작을 통한 중도파 중심으로 임시정부를 구성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중심 인물은 이승만이었습니다. 이승만은 이미 북한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는 실질적인 정부가 수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을 거점으로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시키겠다는 소련이 존재하는 이상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서의 통일정부 수립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같은 정세 판단에 따라 1차적으로 남한에 과도정부를 수립하고 세계 공론을 모아 소련을 북한으로부터 철퇴시키고 난 다음 남북 총선거를 통해 통일정부 수립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승만은 새 나라를 건설함에 있어 미국의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유엔의 권위를 이용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유엔의 권위를 빌려야만 자주기구고 정당성 지닌 떳떳한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건국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반도 신탁통치 추진을 위해 설립된 미소공동위원회는 2년 동안 설전만 계속했을 뿐 결국 결렬되고 맙니다. 한국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미국은 한국 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했습니다. 결국 이승만이 승리한 것입니다. 졸지에 한국 문제를 꾀하는 유엔은 1947년 11월 총회를 개최하여 남북 총선거를 통해 한국의 독립정부를 수립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러나 소련의 겁으로 북한 지역에서의 선거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유엔 감시가 가능한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가 결정되었고 총선거를 통한 국민의 자유의사에 따라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입니다. 한 나라는 개인의 힘으로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뜻을 갖추는 사람들의 힘을 모으고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만 합니다. 대한민국의 건국 주체는 초대 정부 요인들이 인적상에서 보듯이 전원 임시정부 요인과 항일 독립투사들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종합하면 대한민국 건국은 일부 정치 세력이 주장하는 것처럼 친일파가 미 점령군과 합작한 것이 아니고 독립투사가 유엔의 협력을 받아 세운 금자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은 항일 독립투사가 주축이 되어 유엔과 협력하고 동시에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 세운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건국 부정을 하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종북사관의 머리부분인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미 점령군과 합작하여 만든 나라라고 발언을 했지만 실은 몸통 부분인 대한민국은 정통성이 없는 미국의 식민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라는 말을 전하고 싶었을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역사관에서 나온 발언들이 바로 국권은 양키 용병이다,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이 아니다라는 것들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종북사관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으로 침투해 있는가는 역사 교과서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에서 대한민국은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라는 표현이 빠졌습니다.
대한민국이 한반도 위일 합법정부란 말은 1948년 12월 제3차 유엔 총회 결의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교육부의 집필기준에 따라 현재 초, 중, 고교 역사교과에서는 이 표현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자랑스러운 자기 역사를 훼손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명백한 역사 파괴 행위입니다. 탈레반들이 자기들의 문화유산을 파괴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일찍이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역사를 파괴하는 민족에게도 미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